법관 대표회의 판사 사찰 논의 쟁점.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 논의될지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결과에 대해서 좀 취재해본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일단 법관 대표회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일종의 판사 회의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변호사 125명이 이곳에 몸을 담그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0명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논의가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잠시 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어디 출신, 어디 가족 이런 내용부터요. 그리고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그리고 농구 실력이 유명하다. 다소 좀 황당한 내용도 현재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선 회의서 사찰 문건으로 결론이 나면요. 추 장관 측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찰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엔 윤 총장에는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 교수님.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또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 목요일 날 있을 징계위원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이게 지연 전술은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엔 여론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 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위헌 소송은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검사징계법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잘못됐다. 즉 징계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 위원들을 다 구성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부당성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윤석열 총장이 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냈다는 거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윤지원 기자의 백브리핑 코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윤지원 기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 사태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이 당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던 날이었죠. 지난 4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보시는 대로 추미애 장관 사퇴 여론이 44.3%,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된다는 30.8%, 동반 사퇴는 12.2%였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된다,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 이 두 여론을 합해도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보다는 조금 다소 낮았죠. 이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요.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세부적으로 먼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50대 이상에서는 추미애 장관만 사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40대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48.8%로 더 많이 나왔고요. 이 30대에서는 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여론조사만 보면 이 여론은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일에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서 업무 복귀 결정을 받아냈잖아요. 당시 바로 출근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같은 날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기도 했고요. 그랬죠. 예, 또 앞서서 전날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이 1일 날 알려지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이 여론 악화를 의식해서일까요? 이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이 문 대통령의 입장 역시 추미애 장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추 장관도 한 발 물러서서 징계위를 결국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갈등에 있어서 원인 제공을 추 장관이 했다라고 보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가 그 표본이 500명밖에 되지 않고요. 예, 응답률이 8%입니다. 아, 또 8%. 네, 신뢰 수준도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좀 낮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죠. 서울대에서도 뭔가 여론조사를 발표한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네, 서울대 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지난 4일 저녁 9시쯤부터 진행을 하는데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12월 31일인데요. 네. 현재까지로만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1위인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윤희숙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도 좀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물론 이 전에도 이제 한번 보기도 했고 많이 봤는데 이 조사는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스누라이프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일단은 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만 참여를 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긴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명이 세 명에게 중복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모두가 참여를 하는 건 아닌 만큼 이게 서울대생들 전체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온라인 투표를 올린 이 글쓴이 자체가 익명이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끄러운 그 동문상은 과거에도 많이 시상을 했지만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네. 지난해에 올라왔던 투표의 경우에는 그 투표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돌연 게시글을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이 삭제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내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재미있는 전통이 생겼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좀 정치권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번 후보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을 넣어달라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동문이나 자랑스러운 동문이나 뭐 대학생들의 여론을 볼 수 있는 기준은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은 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담을 좀 해보죠. 윤 대표님. 네. 이 자랑스러운 동문, 부끄러운 동문 이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제 네. 기억에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서울대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있던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정작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략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정치 쟁점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서울대 출신들이나 서울대생들의 그 지금 정치인으로서 많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가 일단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절대적으로 뭐 평가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동문 저렇게 명단에 압도적으로 오르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살아있는 권력하고 싸우니까 그 상당히 영웅 이미지가 뒤에 투사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은 그 장관 임명되면서 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게 좀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동문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의 분위기지 전체적으로 뭐 깊게 이렇게 조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니다. 다만 젊은이들 특히 서울대생들이 저렇게 봤다는 거는 우리가 유념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난주에 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일 지금 기사를 보시면 이용구 차관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용구 차관이 받고 있는 지금 논란, 일으키고 있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무실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SNS 관련인데요. 사무실 관련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감찰조사에 도움을 줬다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 방 3개짜리 그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 3개 중에 하나를 무상으로 박상기 전 법무장관에게 무상으로 쓰도록 줬다는 건데 이제 이 법무장관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 위해서 이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나는데 이 만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바로 그 이용구 차관의 개인 사무실 중 한 곳, 그 박상기 법무차관한테 준 그 사무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좀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 되기 전서부터 이미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감찰과 관련해서 개입이 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차관은 나는 몰랐던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여기서 하는지 전혀 조사를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한번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사무실 제공 약속하신 게 진행하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묵묵부답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용구 차관이 받는 논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SNS 관련인데 지난주 금요일 이용구 차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내용이 문제인데 이제 누군가가 이 초식은 뭐죠? 이제 징계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위헌이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도 밝혔는데 그게 바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직접 찍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징계위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낸 것 아니냐. 그리고 사전 모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이종근 투라고 적힌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네, 직접 이용구 차관이 이에 대해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현장부 담당관이에요. 박은혜 담당관이 왜 근데 이종근 옛날에 그 보좌관 할 때 그 전화로 이종근 부장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종근 부장이 핸드폰이 두 개인가 이종근 2로 저장을 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왔으니까. 네, 지금 저기서 이종근 투라는 이름도 나오고 박은정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박은정 그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종근 투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혹시 이거 이종근 형사부장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랑 같이 미리 사전 모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터져 나온 건데 지금 그게 아니다. 아내한테 전화 왔는데 나는 그게 그런 건 줄 모르고 이름을 잘못 저장을 한 거다라고 지금 세명을 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설명해 준 이런 일련의 사안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징계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모든 논란이 결국은 이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중징계를 주려고 사전에 결론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런 의혹들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만약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온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피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용구 차관만 기피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저희가 추라인이라고 부르는 추미애 장관과 측근이라고 얘기가 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등도 그러니까 추라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만약에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지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징계위원으로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분이 징계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피 신청 결정을 누가 하느냐? 징계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네. 7명인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기피돼 있죠. 그러니까 6명이서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차관도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기피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위원회가 당연직 2명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 이제 뭐 차관이나 장관이 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피를 할 텐데 이 위원회 구성은 결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즉 추미애 장관이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피 신청 결정도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 기피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전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결과가 조금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지금까지를 보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가량 그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요. 이 논의 결과 양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밀도 있게 추천을 논의한다. 그 사이에는 법사위 소위에서는 공수처 관련 논의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양당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밀도 있는 협의가 가능할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또 사실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는 것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법사위도 역시 함께 열렸는데요. 법사위 회의장 앞은 긴장감이 굉장히 감돌았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헌법 독재, 국회 파괴,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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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때리치기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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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권력의 몰락은 힘자랑하고 무리수 쓰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경고 카드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조폭 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겁나고 두렵지가 않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는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의원들이 저렇게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어제도 정기국회 종료될 때까지 이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하라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법사위 소위에서 이 공수처법이 처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도 이 공수처법을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이 야당이 안건조정위에 이 법안을 올리면서 좀 회의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오후에 3시부터 다시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또 이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오후 4시부터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좀 네네. 모른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 처리 놓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뭐 설전을 벌이던데 무슨 내용인 거예요? 네, 발단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4일 올린 글이었습니다. SNS에 올렸는데요. 이 공수처를 을금부에 빗대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반대만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틀 뒤에 원희룡 지사가 SNS를 통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제왕권을 위해 악행을 행하던 을금부를 공수처와 비교하는 건 청와대와 공수처를 모두 디스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6시간 뒤에 바로 다시 글을 올려서 원 지사를 반박했습니다. 이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면서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이나 다름없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낸 건데요. 또 검찰과 공수처는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를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 지사 여기에 지지 않고 또 다시 2시간 만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건 옥상옥, 그러니까 지붕 위에 지붕을 얻는 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네. 여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뭐 계속 좀 만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해서. 뭐 여당은 뭐 9일 이전에 뭐 반드시 통과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기업 규제하는 법이나 이런 것 산적한 법들이 다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예산안 통과 때 협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공수처 이렇게 싸우는 게 공수처장 임명 문제인데 자기가 볼 때는 야당에서 추천한 김경수 전 검사장 검사 그분이 여야 막론하고 평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야당이 추천하는 거 좀 해주면 어떠냐. 이광재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데 지금 법을 앞두고 진짜 싸워야 될 거를 서로 좀 냉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정말 공수처법이 정말 중요하다면은 꼭 그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좀 들어주면서 공수처법을 좀 밀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저 잘못하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저 중국처럼 우리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잖아요. 또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이 돼야지 지금 무소불위 검찰의 저 횡포, 무리한 수사 이걸 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법 할 때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서로 좀 턱 털어놓고 해서 이제 야당 거 요구하는 거 좀 그렇게 평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면 좀 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의 인물을 다시 찾는 노력을 좀 더 해봐야지 저걸 무리하게 저렇게 통과시켜준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데 저는 국민적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공수처법 처리 시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여야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윤 대표 설명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37.4%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김 교수님, 네. 이러한 결과 뭐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의 상황이 굉장히 길어졌죠. 거기에서 대통령 침묵도 굉장히 길었었고 네. 문제 해결적인 그런 역할을 못했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깊이 깔려 있고 그것을 이제 증폭시킨 것이 추인의 갈등 뭐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디서 그럼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느냐.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지층들입니다. 진보 40대, 호남, 충청, PK 뭐 이쪽 지역에서 많이 이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추윤 문제를 매끄럽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매끄럽게 추진을 못하느냐. 왜 이런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개인적 갈등에 집중하고 제도적인 어떤 접근, 제도적인 개혁을 빨리 못하느냐. 그런 답답함이 지지층에서 좀 하락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교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비서실장 교체 여부는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현직인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현재까지 1년 11개월 동안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이면 2년이 돼갑니다. 아, 벌써 바로 2년이군요. 그렇습니다. 2년 가까이 재임을 현재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최근 한 언론은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 필요성을 현직 여러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 현재 책임을 질 가능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3의 인물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청와대가 4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을 했죠. 당시에 관심사는 추미애 장관의 교체 여부였는데 일단 당시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자, 추미애 장관 2차 개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포함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징계위가 지금 10일 날 열리거든요. 네네. 근데 징계위 열려도 그날 결론이 안 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건이. 네. 왜냐하면 그날 기피 신청할 거거든요. 기피 신청하면 여러 사람이 또 대상에 오르면 그 사람들 기피 신청하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많아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 그게 또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2차 개각에도 금방 바뀔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제 주장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고려가 개각된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심이 추미애 장관 빨리 좀 바꿨으면 하는 민심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저는 추미애 장관 빨리 교체하면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알아서 거치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타협 이게 좀 소통이 좀 우선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절차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사자도 완벽히 수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돼야지 지금 법이 잘못되고 무리한 거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계속 소송과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게 원님 재판 아니냐 이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청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주도해서 임명하는 사람이 징계를 하는데 이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청와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윤영걸 대표는 2차 개각에도 추미애 장관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총리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제가 봤을 때는 타임라인 자체가 어그러졌거든요. 징계위가 조기에 결판나지 않을 경우에 추미애 장관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장관도 빠지게 되면은 그 구성권자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미애 장관은 유임이 한동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이 원래는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후보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거꾸로 정세균 총리의 서울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더불려 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영전 가능성도 저는 제기해 봅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들으신 대로 추미애 장관의 영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하고의 어떤 대결 국면, 대치 국면 이런 것이 없었다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인사를 일찍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이 추윤 갈등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끌어왔거든요. 이런 부담을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어떤 부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부담을 줬는데 영전을 준다?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각 얘기 하나만 더 짚고 가지요. 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교체가 되죠. 후임으로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벌써부터 좀 우려하는 시선도 많고요.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이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소리가 많아요.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새로운 이쪽으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이라 사실 부동산은 잘 몰랐는데 변창흠 내정자는 비교적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라 많이 안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은 생각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거를 오히려 더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근데 변창흠 내정자는 2년에서 2년 추가 2+2가 아니라 3+3 네네. 아니면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그렇죠. 최소한 6년은 살게 해주자 이런 식이고 또 공급은 충분하다. 오히려 공급보다도 투기꾼이라든지 이런 카페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그리고 도심 재생 이게 중요하지 재개발 재건축은 당분간 허용해주면 안 된다.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했던 부동산 정책이 시장하고 좀 어긋났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좀 시장 친화적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김현미 장관이 했던 거를 더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많은 주택 문제 전문가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아마 청문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2차 개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